오늘도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투자 뉴스와 재료들 텔레그램에서 열심히 찾고 또 찾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릴리 공급망입니다. 알고 봤더니 일라이릴리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바이오 원료 의약품 회사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투자텔미에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미국과 중국 아직도 희토류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안이 되고 있는 국내 희토류 관련 기업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생체인식 158조 원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 한 생체인식 보안 관련 기업도 리포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텔미 시작할게요. 네, 먼저 투자텔미 취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방송을 보는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남들보다 빠르게 기업과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발빠르게 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규 상장주 IT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역시나 자료는 강하나 전 애널의 텔레방입니다. 원리버님이 투자텔미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저로 인해서 소환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별도의 출연료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늘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IT캠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난 8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제가 본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8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약을 만들 때 쓰는 재료인 원료 의약품 하고 있고요. TV나 스마트폰 화면에 들어가는 OLED 소재 이렇게 두 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전에는 프린터, 토너랑 연결이 된 유기 감광체 쪽이 이제 주력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프린터 시장이 지금 많이 침체가 됐었죠. 그래서 2020년에 주인이 바뀌었고 사업을 바이오 원료 재료와 OLED로 확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에 영업 손실 58억 원의 큰 적자가 나면서 2020년에 회사가 매각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제약회사가 아닌데도 식약처의 의약품 제조 시설 인증을 갖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었고 이게 나중에 성장 밑바탕이 됩니다. 오늘 이제 IT캠의 바이오 사업을 주력해서 볼 건데 먼저 힌트를 드리면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공급망이 IT캠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매출 구조는 바이오가 60% 그리고 OLED가 40%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으로는 당뇨병 신약 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는 보시는 것처럼 SK바이오텍 그리고 SK팜테코, ST팜 등이 있고요. 특히나 SK바이오텍과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일라이릴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SK바이오텍의 모회사인 SK팜테코가 일라이릴리로부터 2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 수주를 받은 게 알려졌고 이 계약 때문에 SK팜테코는 SK바이오텍을 통해서 세종의 펩타이드 공장 증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2026년 말에 완료가 되고 2027년부터 가동이 시작이 되고요. 흥미로운 건 IT캠도 충북 계산에 지금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SK바이오텍과 증설 일정이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공장에서 신사업 중에 하나인 비만 치료제 원료 올리고펩타이드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IT캠의 올리고펩타이드 원료가 SK바이오텍과 SK팜테코로 가서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로 연결되는 이 구조,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언급할 수 없는 내용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연결고리를 찾아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원리버님이 IT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을 했고 오늘 관련해서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한 블로그의 글을 원리버님이 발견을 해서 본인 텔레그램방에 올린 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파미셀이 두산 쪽에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고 있고 두산이 만든 CCL이 엔비디아 AI 가속기용 PCB에 쓰이고 있다라는 이 성장 스토리와 같다라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8월에 상장이 된 아주 따끈따끈한 새내기 관련주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일라이릴리 관련주로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올릭스뿐만 아니라 나도 일라이릴리 친구다라는 걸 주가가 보여줬었고요. 월요일에 11%대 추가 상승이 나와줬었고 오늘도 연결이 있는 주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아주 견고하게 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28,3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아주 좋아하는 키워드 비만 치료제, 그것도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 함께 보시죠. 제가 예전에 투자텔에서 히토류 관련된 내용과 MP 머티리얼스 얘기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로 국내 증시에 JS 링크가 있다라고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이제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신 기사인데요. 오늘 한 텔레방에 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 자체는 7월 11일에 나온 기사인데 기사 내용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MP 머티리얼스를 도와주고 있다. 이 상황을 알고 내용을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미국은 히토류를 중국에서 많이 공급해 왔었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만들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MP 머티리얼스라는 회사를 키워주기로 한 건데요. MP 머티리얼스는 원래 캘리포니아에서 히토류를 캐내는 광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직접 자석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테넥스 퍼실리티라는 새 공장도 짓고 있는데 2028년에 완공이 되면 1년에 무려 7천 톤이나 되는 자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 2030년까지는 5만 톤까지 만들겠다는 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서 단순히 MP 머티리얼스 너희 연구 자석 사줄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지분 투자도 했죠.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생산이 되는 자석을 전부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냥 사주는 게 아니라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도 최소 1kg당 $110는 보장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너네 물건을 꾸준히 사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만들어라라고 든든한 뒷받침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MP 머티리얼스가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자석을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계획대로 될까라고 시장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국내 JS 링크입니다. 원래 이제 히토류 관련주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단순하게 히토류나 연구 자석 사업만 한다고 하면 단순한 테마에 그칠 수가 있으니 저는 오늘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JS 링크는 미국에 공장이 있나?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나?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시는 아니었고 JS 링크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함께 가보시죠. 네, 이게 JS 링크의 홈페이지고요. 연구 자석 쪽에 보시면은 기사가 이렇게 9월 4일에 났는데 미국 조지아에 지금 3,000톤 규모의 연구 자석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장을 이제 짓겠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힌 거고 이 공장은 2027년 말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중국을 빼고 자석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JS 링크의 또 다른 강점을 찾아보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일본과 중국의 유명한 자석 회사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고 이미 시제품도 만들어서 해외 기관에서 최고 등급 인증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요한 건 중히토류와 이 자석을 만드는 힘입니다. JS 링크는 한국에서 2,000톤, 말레이시아에서 3,000톤, 합쳐서 이미 5,000톤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에서 3,000톤까지 만들 수 있게 되면 회사의 가치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조 단위의 시총까지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9%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 흐름 썼습니다. 현재는 6%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밸류 시총 1조 원인데 오늘 주가 신고가 장중에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아직 7,433억 원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 차트 통해 보시면요. 주가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을 그려왔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 25,650원 장중에 찍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 거고요. 미국과 중국의 히토류 문제, 일단은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JS링크가 그 안에서 얼마나 대안이 될 수 있는 회사로 성장을 하는지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함께 보시죠. 제가 이제 또 투자타임에서 삼성전자와 메타의 스마트 글래스 관련 기사 소개를 해드리면서 스마트 글래스 테마주도 시장에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스마트 글래스 관련주로 제가 몰랐던 기업이 있더라고요. 올해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유니온 바이오 매트릭스가 있었습니다. 한 독립 리서치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2000년에 설립이 됐고 2016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바이오 인식 전문 기업이고요. 주력 분야는 지문, 얼굴, 홍채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보안 솔루션으로 출입 관리와 근태 관리 같은 영역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슈프리마와 함께 국내 2강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글래스,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미래 지향형 제품에 자사의 홍채 인식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생체 인식 단말기 시스템 그리고 생체 인식 소프트웨어 여기에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서비스인 헬스케어 솔루션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하고 있다는 걸 리포트를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생체 인식 출입 통제기 부분은 전체 매출의 약 64%를 차지하면서 회사의 핵심 성장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올해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이 될 만큼 기술력과 성장성 인정을 받고 있고요. 실적도 올해 예상 실적이 매출액은 580억 원, 영업이익은 5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매출액이 최소 63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해외 진출에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일본 전기 주식 회사 NEC와 협력을 해서 전용 생체 인식 단말기 개발 그리고 공급 계약을 맺었고 향후 북미와 유럽에서도 기술 제휴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가 흐름 볼게요. 장중에 2% 넘게 올랐다가 강보합까지 주가가 내려오는가 했는데 다시금 2% 넘게 오르면서 장중 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요. 주가가 아직까지 바닥에 놓여 있어요. 더 길게 보시면요.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거래량도 많지 않은데 그만큼 시장에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다,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네요. 장중 고점 넘어섰습니다. 3% 넘는 오름세 보여줬고요. 현재 3,365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보안 그리고 인식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만나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투자 뉴스와 재료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이 혼조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저 역시나 또 반도체 이야기를 좀 이어가볼까 합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만은 엔비디아와 애플만 좀 올랐던 거고요. 결국 반도체 쪽은 약간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이 AI 수요는 계속 넘쳐나고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아침에 보시면 엔비디아가 왜 올랐냐면 엔비디아가 또 140조 투자 발표를 했죠. 이 오픈 AI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140조 투자를 발표했는데 이 어떤 그 요청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원래 오픈 AI는 이제 엔비디아 GPU를 구매해서 수주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야 되는 건데요.
오픈 AI가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고 엔비디아는 또 오픈 AI에 새로운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전략적 파트너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최소 10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건데요. 이제 엔비디아까지 1,000억 달러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정말 이 AI에 대한 투자 또는 자율주행과 이 로봇에 대한 투자는 끝이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지금 오픈 AI하고 엔비디아하고 이 첫 번째 기가와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 하반기에 이 엔비디아의 이 루빈 GPU까지 탑재가 되는 거니까는 이 수요는 굉장히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AI 수요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중동에다가 이 AI 개발 센터를 출범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하고요 로봇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AI는 로봇으로 기결되고 이 로봇에 대한 어떤 개발과 투자는 중동까지 같이 하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중동까지 같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정말 최근에 뭐 닷컴버블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닷컴버블 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상이 바뀌는 AI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요. 지난번에 뭐 오라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이 빅테크 기업들에 계속해서 나는 그런 투자를 본다면은 이쪽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쯤에서 엔비디아 투자와 관련된 그런 기업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AI와 엔비디아의 만남에서 우리는 또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가가 2,685원인데요. 폴라리스 AI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엔비디아의 한국 파트너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GPU나 뭐 어떤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국내 시장에서 가장 먼저 급등하는 게 폴라리스 AI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폴라리스가 지분을 갖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뭐 AI 파마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를 쓰고 GPU와 개발 리소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측에서 같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제약바에 특화된 AI도 공동 개발하고 있고 이 고도화나 어떤 그 협업 구조가 갖춰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투자 이야기 나오면은 같이 급등하는데 실제로 지금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GPT를 적용한 이 토종 AI 오피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도 전 세계 243개국에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1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GPT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떤 파급력도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점에서 엔비디아 투자 관련된 기업이 폴라리스 AI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일단 목표가는 3,3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신성 ENG가 오늘 ESS의 테마를 타고 장중에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이 종목과 리노공업까지 같이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신성 ENG에서 딱 두 가지 말씀드렸죠. 태양광하고 클리너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 간밤 미증시 보시면 태양광도 급등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밤에 태양광도 또 급등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쯤에서 신성 ENG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또 클린룸 관련해서 지금 장비주로 주목받고 있는 건데 삼성이든 한이든 증설하게 되면은 클린룸 먼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장비주 맨 앞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성엔진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거의 20% 올랐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꽤 크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이후에 말씀드렸던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뭐 올라가는 기업들, 약간 조정받는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리노공업도 역시 약간은 좀 쉬어가는 과정이다. 다만 소켓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재 올라서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올라갈 구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슈퍼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어떤 빅사이클, 로봇의 빅사이클, 그다음에 바이오까지 좀 얘기를 좀 해놨으니까는
어제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